여러분,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죠? 대학을 졸업해도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절박한 상황을 노리는 악질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아주 교묘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4살 대학 졸업생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졸업 후 몇 개월째 취업이 안 되던 이 청년은 구인구직 오픈 채팅방에서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간단한 서류 정리만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였죠. 솔직히 여러분이라도 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업무 내용이 바뀝니다. 서류 정리가 아니라 현금 전달 업무를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청년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다른 회사 계좌로 그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죠. 이 청년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송금만 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통장에 150만 원이 들어왔고 청년은 그 돈을 알려준 계좌로 보냈죠. 그러자 다른 계좌에서 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몇 초 만에 5만 원을 번 겁니다. 너무 쉬운 돈이었죠. 상대방은 처음엔 하루에 한 건씩만 하다가 익숙해지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원래 하기로 했던 서류 작업은 언제 하냐고 물어도 상대방은 계속 회피했고 왜 굳이 자기 통장을 거쳐서 돈을 보내야 하는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5건을 더 처리했고 총 25만 원을 받았죠. 수익은 괜찮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알바생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기사였죠. 그제야 청년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황급히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의 통장이 정확히 어떤 범죄에 쓰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포 통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포 통장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불법 도박이나 마약 거래, 각종 사기 범죄에도 활용되죠. 왜 이런 통장을 쓰느냐고요? 범인의 신원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 주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르니까 추적이 어려운 거죠. 국내에 유통되는 대포 통장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대포 통장만 5만 개가 넘습니다. 매년 평균 1만 개씩 새로운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범죄로 검거된 사람도 5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통장 개설 요건을 강화했어요. 새로운 계좌를 만들 때 급여 명세서나 공과금 이체 확인서 같은 증빙 자료를 내야 하고 계좌를 왜 만드는지 목적도 밝혀야 합니다. 올해 3월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시작했죠. 본인이 신청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노력도 대단합니다. 2021년에는 경찰이 압수한 대포 통장이 전체의 53% 정도였는데 올해는 86%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정부 규제가 강해지고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범죄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바로 일반인의 통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통장 자체를 사거나 빌리는 게 아니라 통장 주인이 직접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바라는 명목으로요. 이 수법이 정말 악질인 이유가 뭘까요? 첫째, 피해자가 범죄인 줄 모릅니다. 일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돈 받아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약속한 돈도 정확히 들어옵니다. 돈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미성년자나 사리 분별이 어려운 분들은 더 취약합니다. 실제로 올해 9월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 범죄에 연루된 사건도 있었어요. 게임 채팅방에서 만난 범인이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주겠다고 꿰었고 이 어린 학생은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피해 사례가 넘쳐납니다. 송금 알바를 하다가 통장이 정지됐다는 글, 경찰한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글들이 수두룩해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공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운 거죠. 앞서 말씀드린 24살 청년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봐 무서웠대요.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일반인이 이런 법률 지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시급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달콤한 제안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통장을 이용하겠다는 제안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